1분기 좋았고 네네네. 2분기도 1분기보다 나빠질 요인이 별로 없어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남은 상승을 하고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가능성도 있다. 그때는 투자로 이제 늦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통신 서비스 업종 우리 베스트 애널리스트 로 선정된 미래세증권 이양무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통신으로 우리 또 한번 수상을 하셨고 네, 네. 작년에 이제 좀 쉬고. 한텀 쉬고 바쁘셔서 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른 수상도 많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좀 수치로 정확하게 뽑는다고 뽑는 거라 두 번 수상은 저희도 그렇지만 좀 연구원 입장에서도 좀 조금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러게 이제 뭐 저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네. 뭐 두 번씩 수상하시는 분이 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많이 없습니다. 예. 네. 네. 근데 하여튼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네. 통신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통신도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어찌됐건 간에 좀 핫한 종목으로 편입이 좀 됐어요. 그렇죠. 업종으로. 네, 네,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좀 늘고 그렇죠.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매니저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네. 통신업종에 대한 좀 매니저들이 보는 요즘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보다는 네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신 업종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 굉장히 체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네. 거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난 다음에는 다 너무나 당연하게 네. 뭐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뭐 네. 아니면 줌 같이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하여튼 언택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주식들이 먼저 막 내달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사실 뭐 통신 서비스 업체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뭐 작년 말부터라고 볼 수가 네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사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 안정화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한 오프라인 행사로 되돌아갈 거냐 라고 보면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되돌아가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CES. CS 가야 되니까. CES는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그 현장을 느끼는 느낌은 온라인하고는 아직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직접 오프라인 행사로 다시 했으면 좋겠고 직접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은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 라스베가스에 가 있으면 CES만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은. 근데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른 거, 예. 턴업도 하다가 그죠. 잠깐 보다가 하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은 좀 오프라인으로 다시 꼭 부활이 돼야 된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강의를 듣는 게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나을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네팅시키고 나면 비슷하다. 네,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나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러한 자유로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온라인으로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컨텐츠 소비는 더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컨텐츠가 증가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패턴은 오히려 가속화되지 이게 코로나 이유가 된다고 해서 뒤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얘기하면은 쇼핑도 그냥 PC로 데스크탑에 앉아서 했잖아요. 네. 그러다 지금은 모바일로 하잖아요. 네. 왜냐? 시간의 제약을 덜 받고 싶어서. 네. 내가 갑자기 출근하다가 사고 싶은 게 떠올랐어. 그럼 지금 사야지. 그렇죠. 예. 근데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상을 보는 것도 내가 집에 앉아서 공부하듯이만 보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하철에서 출근하다가도 보고 퇴근하다가도 보고 이렇게 제약이 없어지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이 좋고 모바일 기반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퍼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통신 서비스 업체한테는 기회가 되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최근에 좀 보면은 통신 3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SKT, 뭐 KT, LG, U+ 이런 데들이 있는데 꽤 상당히 올랐어요. 물론 다른 종목이나 업종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죠. 뭐 통신주가 약간 좀 무거운 경향도 있고 하지만서도 이쯤 되면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지수도 있고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 통신 쪽이 과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거가 갖춰진 구간이고 지금부터는 이거가 이제 다변화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일단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 그러니 5G 사용자 증가한 요인도 그런 데 있다. 그러니까 5G가 사실은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지금 5G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바일로 내가 20-30기가씩 그냥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5G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중간에 좀 끊기는 거가 초기 국면이라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LTE로 가자니 LTE는 기본 데이터가 뭐 10기가 이러니까 근데 동영상을 하루에 1시간씩 보면 한 달에 30기가 필요한 거예요. 한 시간에 보통 한 1기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그냥 5G로 가자. 그런데 지금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5G 더 불편해.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더 불편해. 그 5G 왜 써야 되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초기 국면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단계인 것이고 이제부터는 5G 기반의 다양화를 해나가는지를 보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당장에 와 있는 거는 뭐 OTT 같은 것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붙여가면서 어떻게 통신 서비스가 던파이프를 넘어서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하나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OTT나 미디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튜디오 진이라고 해서 내가 그쪽의 한쪽 영역을 한번 차지해 보겠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스튜디오 진이라고 설립을 하시고 그 스튜디오 진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를 쭉 지금 융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포인트들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클라우드 게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게임도 사실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마이크로소프트랑 SK텔레콤이 제휴를 맺고 이제 한국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작년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임들이 저는 굉장히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제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영역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가늠해 보고 평가 내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단초들이 감지가 된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뭐 역시 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그런 거로 다양화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 이제 남은 상승을 하고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통신주에 대한 투자 관점이 좀 이제 바뀐 거는 사실이라고 본다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통신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가입자 베이스가 아니라 약간 반복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5G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5G에 대해서 자꾸 실망감이 시장에 있어요. 근데 5G를 LTE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5G를 보면서 5G 가입자는 증가하냐 그러면은 5G가 들어오면 LTE처럼 뭔가 더 빨라졌냐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5G가 들어오면 얘는 뭔가 클라우드와의 연동성도 좋고 그 다음에 저지연 효과라는 게 있어서 자율주행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게임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클라우드 게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저지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싸움 같은 거 네. 할 때 네. 나는 쐈는데 나는 쐈는데 지연 때문에 여기 상대방은 안 맞았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 시차가 작아야 오류가 작아지는 건데 네. 이런 게 뭐 100ms씩 차이가 난다. 그죠. 그러면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가 핵심적인 역할이 5G다. 5G. 그런데 이 5G가 그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 LTE처럼 네. 그냥 막만 깔아놓으면 네. 막 속도가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막 넷플릭스나 뭐 이런 그 서비스들이 막 그냥 올라타서 막 갈 수가 있어. 네. 가 아니라는 거죠. 5G는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러한 특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통신 서비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과거보다는 네.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5G가 더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니까 5G 들어왔는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고 아직은 변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아직은 변할 게 없는 건데 저 뒷단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막 스물스물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는 투자로 이제 늦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내가 다 느끼고 나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주식을 사기엔 늦는 타이밍이에요. 그죠. 다 내가 알면은 주식은 다 반영을 하고 다 있잖아요, 반영하고 사실은. 있죠. 그 다음을 반영할 텐데.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그죠.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100%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5G가 됐는데 얘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 그죠, 거예요. 그죠. 예. 그 5G 안에서 뭔가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역할을 해 나가면 그만큼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회사의 밸류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이니까. 어찌됐건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건 통신도 마찬가지지만은 5G에 대한 설비 투자가 작년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못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는 전부 다 투자에 있어서는 좀 조심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실적은 오히려 좀 통신사들이 괜찮았어요 작년에. 네. 근데 올해 일단 들어와서도 나쁘진 않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3분기도 또 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작을 했지만은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보세요? 실적은 뭐 1분기 좋았고 네네. 2분기도 1분기보다 나빠질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5G 가입자의 증가세가 약간 둔화됐다라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보시는데 네. 그거는 플래그십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2분기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만큼 줄어드는 건데 이게 그런 요인으로 줄어드는 거를 잡아 올려서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하드캐리 하려고 하면 보조금을 막 주면 가능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필요하신 분들만 바꾸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입자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여기서 약간 둔화됐지만 그래도 5G 가입자는 증가한 거예요. 반면에 하드캐리 한 거가 아닌 거죠. 네네네. 오히려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도 없었는데 전분기만큼 5G 가입자가 증가했어. 네네네. 그럼 하드캐리 했으니까 결국은 비용을 많이 썼다는 얘기니까 네네네네.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조금 증가세가 네네. 합리적인 수준으로 둔화됐다. 라고 하면 적정한 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썼을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럼 탑라인, 바텀라인 같이 믹스해서 놓고 보면 같거나 최소한 약간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1, 4분기에 네네네. KT랑 LG U+가 네. 일회성 이익이 한 2, 300억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단말기 관련된 뭐 재고 평가 손실을 잡았던 게 환입돼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2, 300억이 더 잡힌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더 잡힌 거에서 2, 300억을 빼고 이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요 뺀 이 베이스에서는 조금 증가했을 수 있겠지만 요 2, 300억이 더해진 이 표면적인 금액보다는 네. 약간 두 회사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자기네들이 단말기 유통을 직접 하지 않거든요. 네네. 본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인들이 없었으니까 네. SK텔레콤 2, 4분기는 QOQ로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가 이제 좀 약간 깔이에요. 왜냐하면 네. 원래는 그때 노트가 좀 나오던 네네네. 갤럭시 노트가 나오던 분기인데 그죠. 이제 올해 삼성전자가 노트는 출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S21 팬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사실 약간 분화 모델이니까 신제품 같은 효과를 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좀 약간 변수 요인. 일단 통신은 당분간 실적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무난할 것 같다. 네, 그렇죠. 무난하게 가면서 이제 뭐 요런 하반기엔 그런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우리 5G 가입자 1000만 할 거야. 네. 뭐 이제 이런 목표들을 세우신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임박해 가면 연말이고 그런데 뭐 올해 실적이 연간으로 괜찮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비용을 쓰셔가지고 네네. 그거를 뭐 2, 30만, 3, 40만을 더 채우기 위한 네네. 액션을 하실 수가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네. 예, 그렇지만 그게 주식을 팔거나 뭔가 펀드멘탈한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예, 크게 염두에 두실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죠. 하반기 또 여러 개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SKT는 분할 이슈가 좀 최근에 그쵸. 예, 네. 있었어요. 그리고 KT는 K뱅크가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되고 LG 플러스는 또 그 뭐 헬로비전 이슈도 있지만은 최근에 뭐 사업 안정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되던데 이 종목 하나씩 좀 진단을 해보면 좀 어떨까요? SKT는 분할 이슈가 좀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진단할 것도 별로 없는 것이 네네네. 사실 LG U 플러스라고 하는 벤치마크도 있고 네. 아니면 누가 누구의 벤치마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야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안정적인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회사니까 네. 이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변수 요인이 있는 게 네. 이 투자 중간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네. 회사 이 회사가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를 해주실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 지금 SKT에서 얘기하는 이 중간 지주사의 성격이 좀 재미있는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지주사와는 다르게 예, 약간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처음에는 좀 썩 안 갔는데 SK 그룹을 놓고 생각하면 이해는 또 좀 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느껴지는 느낌은 뭐 소프트뱅크처럼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는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예, 소프트뱅크처럼 팔고 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업적인 비즈니스 시너지도 만들었다가 내가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비즈니스를 살 수 있는 재원도 마련했다가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예가 잘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확신, 뭐 경험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회사는 보여줄 것이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분할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T는 그러니까 K뱅크가 단독 이거 2023년 상장 예정인데 너무 근데, 최근에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요새 뭐 사실 카카오 주식 작년에 막 올라가고 아니면 한국투자증 금융지주인가요? 금융지주. 예, 주가 막 올라갈 때도 카카오뱅크 덕분에 막 올라가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벤치마크해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실질적으로 상장이 돼서 장외 가격은 사실 의미가 조금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장이 돼서 시장의 가치 평가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그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더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부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해요. 지금까지 K뱅크가 KT 주식에 크게 반영이 되기 어려운 거는 벤치마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약간 유사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벤치마크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가 뭐
뭐 40조다. 그럼 뭐 못해도 이 회사가 10조는 되지 않겠냐?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뭐 가입자 기준이든 자산 기준이든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반영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예. KT는 요즘 되게 즐거워요. 주가가 조금 올라서 2만 원대에 머물렀을 때는 너무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만년 저평가에 그쵸, 그쵸. 우리 회사를 왜 이게 가치를 안 알아주냐 이랬었는데 최근엔 그래도 좀 3만 원 넘어가고 나서는 아 조금 표정이 달라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좋네요.